죽였어. 그 자인가 관상으로 범인을 잡았다는 자가 어찌 내 얼굴을 그리 쳐다보느냐. 상이 정말 좋사옵니다. 네가 사람 속을 꿰뚫어 본다고. 관상으로 그들을 가려내 내게 알려주면 행여있을 영모에 대비할 것이니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 관상에는 김내경이라는 관상쟁이가 등장합니다. 관상으로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아 당대 실세의 신임을 얻게 된 그는 이후 실세의 최측근이 되고 관상쟁이에서 책략가로 변모합니다. 이 영화 속 허구의 인물인 김내경이 20세기에 실제 등장합니다. 편지 한 통으로 당대 실세인 대통령 딸의 마음을 얻은 고 최태민 씨. 스스로를 목사라칭하며 박정희 정권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딸의 최측근으로 실세가 된 인물입니다. 다만 관상이 아닌 편지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고 최태민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1994년 7월 13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최태민 전 새마음봉사단 총재 사망을 보도하며 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신 말기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근혜 씨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그럼 그는 어떻게 대통령 딸의 측근이 됐을까요? 상심해 있던 근혜 씨에게 꿈에 유교사가 나타나 돌봐주라고 했다는 편지를 보내며 접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사람은 최태민 씨가 보낸 편지를 계기로 유경수 여사가 타계한 직후인 1974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당시 그가 휘두른 막강한 권력은 12.6 사태의 간접적 이유가 될 정도였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항소 이후 보충서에서 최 씨의 전횡이 12.6의 동기 중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것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서 언급된 항소 이후 보충서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총재 최태민, 명예총재 박근혜 양으로 되어 있는 구국여성봉사단이 문제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럼 당시 최태민 씨가 총재로 있던 구국여성봉사단은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구국여성봉사단은 대한구국선교단에서 출발합니다. 대한구국선교단과 최태민 씨는 두 사람의 만남 후인 이듬해 5월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합니다. 임진각서 구국기도대회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 구국기도대회는 최태민 씨가 총재인 대한구국선교단이 주최했고 박 대통령 영예 근혜 양을 비롯한 목사, 신도 5천여 명이 참석해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명예총재의 모습도 확인됩니다. 즉 최태민 씨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딸과 인연을 맺은 후 이를 배경으로 1975년 4월 대한구국선교단을 발족하고 스스로 총재에 취임한 겁니다. 이후 대한구국선교단은 부설기관이나 조직을 만들며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기독십자군 창설기로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대한구국선교단이 기독십자군을 창설기로 했고 목사 100명이 특수군사훈련을 받는다고 발표합니다. 구국기도대회가 열린 지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기독십자군을 만든 셈입니다. 이후 약 한 달 뒤 구국십자군 창군식이 열립니다. 대한구국선교단 산하 구국십자군 창군식이 1,800여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열렸음이 확인됩니다. 당시 열린 창군식에 참석한 박근혜 명예총재와 최태민 총재입니다. 이후 목사와 신도로 구성된 구국십자군은 이처럼 각 시도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며 그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조국통일문제연구원이 발족합니다. 대한구국선교단 부설 조국통일문제연구원이 발족했음을 알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12.6 사태의 간접적 동기가 된 구국여성봉사단이 만들어집니다. 구국여성봉사단 어제 발단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구국여성봉사단이 대한구국선교단 부설이며 3천여 명으로 구성돼 조국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명예총재입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한구국선교단 공식 행사에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현재 권력 기반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지 기반과 주변 조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 최태민 씨와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5천여 명, 1,800여 명, 3천여 명. 숫자가 늘어난 만큼 그 규모와 세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성장하자 현재의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날들 장부경입니다. 지난 24일 JTBC는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는 PC를 입수했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놀랄만한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청와대 문건들이었습니다. JTBC는 중점적으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다뤘습니다. IMP터에서는 이외에 다른 파일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봤습니다. 최 씨의 PC에는 생소한 오방랑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오방랑은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부적 등을 넣었던 주머니를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단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후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복주머니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희망복주머니의 다른 말이 오방랑입니다. 최 씨의 PC에 오방랑이라는 파일이 있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를 최순실 씨가 기획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나만의 우표라는 기념 우표가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미지로 기념 우표를 발급받는 서비스입니다. 최 씨의 PC에는 나만의 우표 다시 사진 교체, 우표 시안, 우표 제한 1, 우표 제한 4라는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 기념 우표에 사용되는 사진까지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최 씨의 PC 파일에는 130728-휴가라는 사진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 파일 속 날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여름 휴가 사진을 올린 날짜는 7월 30일입니다. 당시 언론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보고 휴가 사진을 보도했는데 최 씨의 PC에는 7월 28일 휴가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패션입니다. 매번 바뀌는 옷과 함께 패션 외교, 패션 정치라는 낯간지러운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한복까지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PC에는 옷 1-1, 옷 1이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가방을 만든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 측근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옷차림을 모두 정해졌다는 의혹이 허무맹랑한 소설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은 최 씨가 연설문을 고쳤다는 보도에 대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기문란이란 말을 달고 살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번 사태에 대해 무엇라 변명을 할지 자칫 궁금하기도 합니다. 십상시 황관들은 최소한 공무원이었습니다. 2016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각종 청와대 문건을 줬고 대통령이 개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임기가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라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부검영장 강제 집행이 계속 시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녹화 날이 25일 3시인데 지금 경찰, 종로경찰서장이 영장 집행 관련돼서 서울대병원을 찾아왔고 지금 대책이랑 얘기 중이라고
까지 이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 좀 잠깐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지금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 경찰이 3시부터 오늘 지금 들어와서 영장 집행까지 할 수 있다. 일단 협의를 거쳐서 집행까지 할 수 있다 밝힌 상황이라 지금 종로경찰서장이 와서 지금 병원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 병원 앞에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노란 천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유가족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부검 반대를 외치고 부검 반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이 지금 2차인데 지난 일요일 날 23일에 이미 오전에 한 차례 강제 집행을 시도했는데 시민과 종교계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서 경찰을 3시간 만에 강제 침탈을 시도했다가 물러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점은 뭐냐? 오늘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보험 영장 그 그렇죠. 시한이 오늘 이제 자정까지죠. 25일 00시까지 이제 끝나는 상황에서 지금 불과 9시간, 10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지금 침탈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점을 짚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저께 이제 JTBC가 그 최순실씨가 벌인 이제 PC에서 연설문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과 문건을 이제 하면서 이제 지금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얘기했던 개헌 부분도 완전 날라갔고 지금 온 전국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은 지금 그 경찰 견인차도 왔고 그다음에 뭐 야간 침탈에 대비한 그 집행에 대비해서 조명차도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저께 나왔던 이 그 JTBC의 뉴스 보도를 통한 그 전국을 좀 그 백남기 농민의 어떤 부검영장 강제 집행을 통해서 좀 그 눈을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추측도 가능한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바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시민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명이 모였어요. 1000여 명.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 6명 의원 전원이 모였고 민주당에서 뭐 박주민 의원이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소속의 이제 김종원 의원이라든지 윤종호 의원이 같이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안치실까지 들어가서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꺼내와서 이제 부검을 시도한다? 엄청난 충돌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그 충돌을 일부러 야기를 시켜서 어떤 전국을 그 충돌의 그 방법, 그다음에 그 화면 이런 걸로 좀 몰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이거는 명분 쌓기용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협상, 그러니까 조건부 영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협상을 한다는 계속해서 지금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재판부에서는 어찌 보면은 영장을 다시 한번 재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 상태거든요. 여론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경찰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어쩌면은 이제 반대로 그 충돌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뭐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정말 그 구심점이 돼서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뭐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결국 시민들의 힘이고 시민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계속 이제 몇 차례 지금 취재를 했는데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더 오늘 같은 경우는 충돌에 대해서 일어날지라도 시신 탈취나 이런 게 쉽지 않다고 평가한 게 뭐냐면은 거기서 만난 시민들의 그 모습이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서 마지막 정말 결전을 임하는 그런 장수의 모습. 정말 거기서 여러 모양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시민들의 마음이 간절함이 느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시민들 1000여 명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목과 정치권과 지금 다 여기에 지금 모든 힘이 쏠려 있잖아요.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물론 앞으로는 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시민의 힘이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금 시민들도 많이 모이고 있지만은 뭐 국회의원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정의당 의원 다 왔고, 그다음에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나왔어요. 여기 박스 깔고 자는 모습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국회의원인지 노숙자인지 모를 정도로 박주민 의원을 만나봤나요? 예, 어제 만났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오늘 충돌에 대해서 시민의 힘을 좀 믿는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어제 박주민 의원이 집에 갔습니다. 그랬어요? 예. 어제 상황이 이제 문화제가 끝나고 한 23시경?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몰라요. 이거는 뭐 또 법원의 판단이라서 제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번에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상황 속보도 나왔죠. 그다음에 영상에 대한 분석도 더 철저히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의한 그 물대포 위력에 대한 시뮬레이션 도 있었고, 그래서 법원이 이제는 좀 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사실관계가 많이 좀 드러났어요. 그래서 재청구를 하면은 과연 발부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가능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재신청하는 부분도, 그 다음에 이거를 발부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그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정부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그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지금 우리가 세월호뿐만 아니라 민중총궐기, 그 다음에 뭐 성과연봉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다음에 민중철공기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들, 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아까 이제 결전을 앞둔 뭐 그런 장소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 현장 상황을 보면은 시민들 얘기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 그러니까 녹화 날인 오늘 이제 제가 5시에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이제 몇몇 분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요즘에 시험 기간입니다. 대학생들이. 그렇죠. 근데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오후 3시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전날, 시험 전날이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 전공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말만 타도 학점이 B+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그 시험을 바로 앞두고 와서 다 같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죠. 정말 놀랐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어쩌면 어른들, 기성세대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시험 공부를 그 바닥에 앉아서 하면서까지 그 서울대병원에 와서 거기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간절함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진짜 막아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냥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은, 저는 물론 그 친구들보다 불과 한 10살 많은 거지만 그냥 고맙고 미안했어요. 어쩌다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장례식장까지 와가지고 다음날 시험인데 전공책을 펴들고 공부해야 되는 이 상황들. 물론 관심 없다, 이거 내일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 백남기 어르신 같은 분들이 이렇게 물대포에 맞아서 이 아픔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까지 공부하는 장례식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상상이나 했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지금 여기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내일 시험 몇 시예요? 내일 시험 3시. 오후 3시? 네. 지금 벌써 하루가 지나서 12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네. 와. 아니, 어떤 마음이에요? 이렇게 지금 장례식장에서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진짜 오늘이 아니면 정말 못 지켜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꼭 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고요. 근데 내일까지 영장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잠깐 왔었는데 오늘 낮에는 다행히도 조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 아니면 내일 오전 중이 위험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희가 같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이 모임 날짜이기도 해서 오늘 가자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좀 어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이런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너무 분노스러운 마음이 크고요.
싶고요. 진짜 여기 오면서도 정말 중요한 일 때문이지만 일단 잠도 못 자게 하는 게 다 정부의 탓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고 저희를 항상 힘들게만 하는 게 그들인 것 같아요.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참 똘망똘망하다고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은 참 마음이 든든해요. 네. 어쩌면은 사실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젊은이들이 어떤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어떤 용기, 패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동안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왜냐면 스펙 쌓기라든지 어떤 취업난에 되게 힘들지만은 평범한 대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분명히 우리 사회에 이런 정말 생각 있는 젊은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어쩌면 밝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또 시민들도 일반 시민들 뭐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젊은 친구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많은 시민들도 좀 함께 하고 있지 않나요? 예,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주가 돼서 거의 이제 장례식장에서 지금 한 달 넘게 같이 먹고 자는 분들이 100여 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은 거의 매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민들의 이제 마음을 함께 하고 싶지만 솔직히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 끝나고 밤 9시, 10시에 그곳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도대체 왜 오시냐? 그렇죠. 퇴근했으면 피곤한데 네.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게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내일 또 출근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제도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집에서 앉아 있는다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와이프도 좋아버린데 집에서 있으면 편하질 않아요. 이런 소식 계속 있으면 정말 무슨 일 생기고 나면 지금 다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백남기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잘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게 현 정부인데 집에서 앉아있을 때 나나 내 가족들 또 내 친구들 우리 조합원들이 또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걸 그냥 앉아만 있고 나 편한 것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많이는 자주는 못 오지만 시간이 될 때 조금씩 쪼개서 오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이 이제 1년을 앞두고 아 정말 볼장 다 봤구나. 이 그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미 20% 밑으로 지금 떨어진다 이게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지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금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서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2차 뭐 강제 집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영장 재청구를 한다 이런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과연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이 정부가 읽고 있는 건지 그리고 검경이 무슨 생각으로 뭘 믿고 이렇게 여론을 무시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장 재청구를 시도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 4.19 혁명 전 상황이 자꾸 떠올라요. 그 당시에 이승만도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부동의 층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뭐 이기붕 그 쪽에서 정말 곽영주랑 그 측근들이 온갖 그 권력을 다 남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국민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은 그때는 탄핵이 없었죠. 이승만 하야. 그렇죠. 하야를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종로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승만 정권과 비슷한 어떤 전철을 밟지 않느냐. 뭐 어떤 탄핵보다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될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비단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세월호부터 벌써 이미 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어떤 백남기 농민의 어떤 죽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 한 곳에 시민들의 힘으로 의견들이 모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31일째입니다. 이미 1년 동안 의식 한번 못 차린 상태에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속 누워 있다가
얼마나 고인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얼마나 욕보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뭐 영장, 뭐 재청구 이런 거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백남기 어르신을 죽게 만든 거고 이제는 고인을 보내드려야죠. 편안하게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일은 백남기 어르신께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유가족들이 더 위로받고 이 상처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힘을 그리고 우리 정부가 사회가 집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어떤 공권력에 대한 피해자가 정말 선량한 국민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반드시 정말 서울대병원에 모인 여러 시민 그리고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힘으로써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정권이 들어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새벽까지도 취재를 하고 다시 이제 나오셨는데 또 이제 가서 또 취재를 하시겠죠? 예, 저녁에도 좀 더 살펴보고 네. 그 긴급한 상황들은 우리 이제 더 아임피터 페이지와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저희가 고발을 7명 경찰관을 했는데 잠깐만 시장에서 소정이 함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을 먼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써버린다는 2015년 4월 23일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세월호 일주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즐긴 놈이 있잖아요. 박근혜가 즐기나 우리가 즐기나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농담이고 세월호 참사가 쉽게 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생활이라든가 박근혜가 망쳐놓은 이 나라에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도 잊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잊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7시에서 9시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우리은행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저희 지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합류한 멤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고등학생 한 명이 자기가 학교가 멀어서 자주 나오진 못하고 평일에는 못 나오지만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희한테 음료수를 주고 가고 그랬어요. 저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금요일날 나오시면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청문회를 이런 국민을 발에 돼지만도 취급하지 않는 전 정권을 끌어내릴 때까지 자랑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안 나가면 궁금하고 몸이 좀 쑤시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는 금요일에 한 번 한다라고 했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안 나오면 아마 기다려지는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안 나가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 같아서 꼭 우리가 그 약속은 서로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멤버들이 못 나오면 서로 미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함께 반대하고 함께 여기 자리가 하시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촛불 모임은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고 그 시민 자발적 참여입니다. 부산에 지금 화명 촛불, 해운대 촛불, 서면 촛불 세 곳이 있는데요. 서면 촛불은 이제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힘 민들레, 그리고 이제 국민TV 부산지역협의회, 그리고 예전에 노동자 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회원, 이 세 곳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지금은 부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그리고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다양한 조직에서 그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홍도나 반응이 전혀 식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었다고 알고 싶은 거는 정부 당국자 같고요. 세월호 문제는 아마 해결될 때까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로 계속 남아있을 거라 봅니다. 대한민국의 올고전 언론을 지키는 국민TV 만세! 가장 간단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이 서면 태화 주기소 앞에 오시면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수명이 1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400일인데요. 저는 이 400일 동안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 희망 프로젝트를 바꾸어 갔으면 합니다. 2017년 12월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